안녕하세요. 배신의 상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결혼과 동시에 시댁이라는 또 다른 관계가 생기면서 제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지어는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하고 맞춰보자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내어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선을 지키기 위해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며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혼 9년 차,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단둘이 작게 파티를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간단한 와인과 치즈, 그리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남편이 먼저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그러게, 아마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진 못했을 거야. 고생 많았어, 여보. 나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박사과정 밟는 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야. 뭐래? 당신도 회사 다니면서 공부까지 병행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당신의 고생을 제일 많이 했지.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고맙지.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 학기가 남았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사도 곧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집 얘기만 하면 진짜 너무 설레. 3년 전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집에서 꼭 살아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능해질 것 같아서 꿈만 같아. 그 집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기대돼. 솔직히 내가 목표를 정한 건 박사도 아니고 당신이랑 그 집에서 평온하게 사는 모습이었거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잔을 채우며 웃음을 나눴어요. 그 순간만큼은 지난 9년의 모든 고생이 작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남편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근데 당신도 알지? 올해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해라는 거. 내년 이맘때쯤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럼 이제까지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뭐든 해낼 수 있지. 우리 힘내자. 그렇게 우리는 새해 첫날 밤 서로를 독려하며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웃으며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불과 1년 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말 그대로 지독한 싸움을 치러야만 했거든요. 남편에겐 누나가 하나 있어요. 제가 겪어본 사람 중 가장 강렬했던 존재랄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요. 독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강력한 분이었죠. 그야말로 철벽의 연합이랄까? 두 사람은 정말이지 모든 면에서 완벽히 짝이 맞는 파트너였어요.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남편과 나 사이를 오가며 벌어진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결국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웃으며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요. 저는 남편과 비교해서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친정 역시 남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서는 항상 제가 부족한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9년 차,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죠. 결혼 초반에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고분고분한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게 맞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히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부족한 며느리로 여겨지는 이유는 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시댁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 시누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시누이는 미혼이었습니다. 본인은 비혼주의자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그런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좀 나서서 시누이한테 좋은 남자를 소개해봐라. 처음에 시어머니의 그런 요구가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리한 부탁과 기대가 이어졌죠. 시누이를 결혼시키는 것도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제가 본 우리 시누이는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사건이 있었는데 시누이는 반려견을 키웁니다. 평소에 얼마나 반려견을 아끼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피는지 매번 떠올리곤 했죠. 처음엔 정말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애가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을 거야. 얘는 내 삶의 활력소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시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거칠에 불과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우연히 시누이의 반려견 꼬리를 제 발이 스쳤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스친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애를 이렇게 밟을 수가 있어? 얘가 얼마나 예민한데. 꼬리가 부러졌을지도 몰라. 라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를 지르는데 제 발이 닿은 순간을 돌이켜봐도 과장이 심했죠.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 트라우마에 걸리면 어떡해. 평생 상처가 될지도 몰라. 라며 온 집안을 들쑤셨고 그날 반려견에게 필요하다는 영양제며 장난감을 포함해 무려 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억울했지만 요즘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에서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걸까 싶어서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본심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시누이의 반려견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 그래서 치료는 안 하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려고.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며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암에 걸린 반려견을 그냥 두겠다뇨.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누가 봐도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무슨 일이든 남의 일처럼 태어냈죠.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시누이가 대뜸 저를 불러 앉히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얘 있잖아. 올케네 친정집으로 보내면 안 될까? 올케 부모님 전원생활 하시잖아. 거기서 키우면 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형님, 아픈 애를 어떻게 그곳에 데려다 놔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강아지 키워본 적 없으세요. 강아지를 안에서 키우지도 않고요. 아니, 누가 방에 들여놓으래? 그냥 밖에 묶어두면 됐잖아. 그리고 뭐 죽으면 근처 아무 데나 묻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끝으로 소중히 여긴다며
반려견의 꼬리를 살짝 밟았을 때는 온 세상을 무너뜨릴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병들고 힘이 떨어지자 아무렇게나 버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시누이를 인간으로조차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반려견을 아낀다던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버렸죠. 시누이는 표리부동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반려견을 자식처럼 떠받들며 사랑의 아이콘인 척했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죠. 그 모든 모순과 이중적인 태도가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도끼인 객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시누이만 눈에 담고 사신 분이셨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잘난 딸을 둔 것처럼 시누이를 떠받드는 모습이 참 보기 이상할 정도였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누이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뛰어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시누이가 너무나도 빛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 허세 가득한 태도가 참 짜증스럽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서는 항상 은근히 얄밉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제게 대놓고 너는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데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하신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과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도 참 힘든 삶을 사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신 채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몹시 못마땅했던 것 같았어요. 왜 저런 애가 대접을 받는 거지? 라는 시선으로 보셨다고 할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유산을 했을 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유산으로 큰 아픔을 겪게 됐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한 말을 무겁게 받진 않으시더군요. 얼마나 아프니? 많이 아프니?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유산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그게 많이 아픈 거니?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아, 그게 생리통의 한 100배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나는 생리통도 없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저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표현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제 아픔 따위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렇게까지 무신경하고 냉정한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유산은 단순한 통증 이상의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겁게 짓눌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마저 제 감정을 가볍게 치부하셨죠.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말 끝을 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푸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그냥 기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꼭 가야 할 자리에서만 얼굴을 비췄고 딱 제 할 도리만 했어요. 굳이 더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또다시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 생신인데 가족이 이렇게 적게 모이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누이가 빠진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더 기가 막혔어요.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이 있어서 뭐다. 시누이는 그렇게 간단히 불참 의사를 전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유기견 센터 봉사라뇨. 물론 봉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굳이 어머니 생신에 겹쳐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걸까요? 저는 시누이가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에 그 말도 그저 자기 만족의 변명으로 들렸어요.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건 절대 꺾지 않은 사람이니 굳이 따지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신을 기념하는 자리이니 최대한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고 했죠. 식사 자체는 무난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별다른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고 저도 최대한 공손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문제는 식사가 끝난 뒤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차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결혼 측의 남편과 함께 구입했던 차였죠. 저는 운전할 일이 거의 없었고 장롱 면허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주로 남편이 출퇴근하며 사용하는 차였습니다. 그런 만큼 남편 예정을 가지고 차를 관리했었죠.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식사 자리도 무난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모든 것이 깔끔히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하루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고 저는 조수석에 탔죠. 시어머니는 뒷좌석 문을 열고 타셨는데 그 순간 퍽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문제의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옆차를 살폈습니다. 옆차는 문콕으로 인해 확연히 보이는 흠집이 생겼고 우리 차에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그리 좁은 것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 분명했어요. 남편도 놀라고 저도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문 살살 열었어.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퍽 소리가 크게 났고 문콕이 난 흔적도 뚜렷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셨죠.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퍽한 소리 났고 여기 흠 다 생겼잖아요.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아니, 왜 문을 그렇게 활짝 여세요? 살살 여셔야지. 주차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잡아떼셨습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 아들. 우리 아들 차가 훨씬 좋은 차 아니야? 저런 낡은 차는 저런 흠집 괜찮아. 내가 한 거 아닌데 소란 떨 필요 없어. 엄마, 저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뺑소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왜 낡은 차라는 말이 나와요? 뺑소니? 이 차 제 차라며. 명의 제 거잖아. 그럼 제가 뺑소니 한 건데 무슨 상관이야? 얼른 가자니까. 엄마 피곤해.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생일인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지를 거야? 얼른 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싼 차니 낡은 차니 생일 이야기를 꺼내며 논점을 흐리고 심지어 제 명의를 문제 삼아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 이후로 시댁과 엮이는 일이 제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것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생신 몇 달 뒤 신정이 찾아왔습니다. 새해였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새해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날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에 잔뜩 화가 나셨고 결국 도를 넘다 못해 정신줄을 놓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새해 첫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신의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문을 열고 마주한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정에 연락도 하는 며느리는 내가 둔 적이 없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이 집에서 우리 아들 돌볼 테니 너는 나가. 너 같은 사람을 더는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 남편을 붙들고는 온갖 감정 섞인 목소리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엄마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알지? 엄마가 너랑 누나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 엄마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너는 잊으면 안 돼. 근데 지금 뭐야? 이 미꾸라지 같은 게 들어와서 다 해집고 있는데? 너 정신 못 차릴 거야? 신정의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한 며느리를 네가 보고만 있을 거냐고. 엄마가 너희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둬?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잖아. 네 엄마야. 너는 엄마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한심해서요. 남편도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항상 시누이 편만 들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잊은 듯이 연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저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 후에 충격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요.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몇 번이고 이혼을 고민하게 만든 일이었죠. 저는 매달려 있는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제 남편한테 들러붙으세요? 지금 여기 살면서 아들을 보살핀다고요? 아, 저기요. 진짜 왜 이러세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니,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똑바로 들어요. 엄마가 아주 중요한 존재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요. 그리고 기억 안 나세요? 아, 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려나요? 뭉콕한 거 다들 뻔히 봤는데도 난 안 했어 하고 잡아떼던 분이니 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실 것 같네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기억을 못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하셨는지 알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 말이야. 그 애는 강제적으로 생긴 애야. 네 신우는 내가 원해서 낳은 애인데 네 남편은 아니야. 그래서 정이 안 가. 네 남편만 보면 더러운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잡쳐. 이 말을 했던 분이야.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라니? 이해할 수 있어?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이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엄마라고요? 그래, 엄마지. 당신 엄마 선택하고 싶어? 그럼 선택해. 난 바로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도 아마 다른 여자를 만나도 당신 엄마는 똑같이 그런 말을 할 거야. 아들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엄마는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적어도 내가 봤을 땐 그래. 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들,
전현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어? 너 저런 것 같은데 넘어가면 안 돼.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 사랑 못 받고 산 걸 왜 나한테 화풀이 납니까? 이랬다 저랬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며느리가 뭐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이혼하라고? 당신은 뭔데? 당신은 이 남자 아니면 나랑은 남인 사람이야. 그동안 나를 남처럼 생각했으니 유산을 안 했네. 뺑소니로 제가 몰리면 되네 라는 말을 했겠지. 그러니 나도 남으로서 말할게요.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며느리 자격? 당신이야말로 시어머니 자격, 아니 어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채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결국 남편에게도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일로 인해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의 가족이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만은 않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는 시어머니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음흉하고 이기적인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놓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본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엄마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애틋함이나 진심이 시어머니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위해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의 삶을 도구 삼아 무엇이든 이루려는 모습만 보였으니까요. 올해 신정은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물론 마음이 막 편하진 않죠. 남편이 제게 준 상처도 있었지만 제가 남편에게 준 상처 역시 크다는 것을 알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얻은 씁쓸함과 홀가분함, 그 사이에서 제가 내린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차라리 이런 씁쓸함이 나은 것 같습니다. 더 큰 고통에 비하면 말이죠. 결국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남편과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